여러분은 지금 혼자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세상은 당신을 멀리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낯설어졌습니다. 당신은 밤마다 묻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어울리는데 나는 점점 더 고립되는가?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우주가 나를 버린 걸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독, 이 고립, 이 깊은 외로움은 우주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가 당신을 선택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진정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거대한 힘을 위해서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심리를 평생 연구하며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장, 진정한 자기 발견은 결코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침묵 속에서만 당신이 온전히 혼자가 되었을 때만 일어납니다. 그는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개성화의 과정은 반드시 고립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 직장이 요구하는 직원의 모습, 친구들이 기대하는 좋은 사람의 모습. 우리는 이런 가면들을 하나씩 쓰면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면이 진짜 나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면들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억지로 웃어도 공허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있는 진짜 당신이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진짜 당신은 더 이상 거짓된 모습으로 살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주는 무엇을 합니까? 우주는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을 이해해 주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당신이 의지하던 관계들이 끊어집니다. 당신이 익숙하게 생각했던 환경이 흔들립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을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당신에게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방해물들을 치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갑자기 세상이 낯설어집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직장에서의 역할은 익숙해졌지만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귀중한 기회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가면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인생의 아침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젊었을 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취하고 관계를 맺고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안으로 향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놓쳤던 자신의 내면을 탐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의 여정은 반드시 고독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불안이 엄습하고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스마트폰을 보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무언가를 하며 그 고독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지만 융은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마주하지 않는 것은 무의식이 되어 당신의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당신이 피하는 그 고독, 그 침묵, 그 내면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파괴적인 형태로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원인 모를 질병으로, 반복되는 관계의 실패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침묵과 외로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보지 않으려고 애썼던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기억들, 후회되는 선택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들. 이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부인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감정들,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욕망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성향들. 이 그림자는 우리가 빛 속에서 살려고 할 때 뒤에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집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그림자를 마주할 기회를 줍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그림자를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힘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부끄럽게 여겼던 분노는 정의를 위한 용기가 됩니다. 당신이 숨기고 싶었던 욕망은 삶을 향한 열정이 됩니다. 당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민감함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완전한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선한 면만 보이려고 애쓰는 가짜 성인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온전한 인간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반드시 고독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가면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나쁜 모습을 숨기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혼자 있을 때만 당신은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벗은 얼굴 아래에서 진짜 당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고립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당신과 맞지 않는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옛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픕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고독은 고통스럽습니다. 혼자 밤을 맞이할 때,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축하할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을 때, 그 고통은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탄생의 고통입니다.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연금술의 상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물질을 녹이고 태우고 정제했습니다. 윤근 이것이 단순히 화학적 과정이 아니라 심리적 과정의 상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안의 납, 즉 무겁고 둔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부분들을 금으로, 즉 순수하고 귀중하고 빛나는 것으로 바꾸는 과정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연금술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흑화입니다. 완전한 어둠의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검게 타고 형체를 잃고 죽음처럼 보이는 그 단계입니다. 하지만 연금술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흑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옛것이 완전히 죽어야 새것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독, 이 어두운 밤은 바로 그 흑화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옛 정체성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믿어왔던 자아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렵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자아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진짜 자아가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융은 자신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스승이자 동료였던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깊은 심리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는 거의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의 시간 동안 융은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환상을 보았고 꿈을 기록했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여정의 끝에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심리학적 통찰들을 발견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의 개념, 원형의 이론, 개성화의 과정. 이 모든 것은 그의 고독한 내면 여행에서 탄생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 고독을 피했다면, 만약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정상적으로 보이려고 애썼다면, 이 위대한 발견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고독 속에서 겪고 있는 이 여정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이 발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당신만이 만날 수 있는 자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고독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단순히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독은 수동적인 고통이 아니라 능동적인 작업입니다. 당신은 이 시간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조용해지면 무언가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윤근 말했습니다. 진정한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만 들린다고.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 당신의 영혼이 하는 말,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보내는 신호, 이 모든 것은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진정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그냥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과거의 기억들. 그것들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냥 관찰하십시오. 마치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보듯이 당신의 생각들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생각들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존재감,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된 느낌. 융은 이것을 자기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의식적 자아를 넘어서는 당신의 전체성을 나타내는 중심입니다. 둘째, 꿈에 주목하십시오. 융에게 꿈은 단순한 수면 중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 깨어 있을 때 놓치고 있는 것,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 당신이 알아야 할 것, 이 모든 것이 꿈을 통해 전달됩니다. 고독한 시기에는 꿈이 특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지금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왜 당신이 이 고독을 겪어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러니 꿈을 기록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억나는 대로 적으십시오. 처음에는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기록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미지들, 되풀이되는 주제들, 그것들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를 천천히 해독해 나가십시오. 셋째, 창조적인 표현을 하십시오. 융은 환자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글을 쓰게 했습니다. 조각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의 내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지로, 상징으로,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당신도 무언가를 창조하십시오.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예술가가 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느끼는 것을 표현하십시오. 색깔로, 선으로, 단어로. 당신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밖으로 꺼내십시오. 그것을 형태로 만드십시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감정들을, 당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갈망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자연과 연결되십시오. 융은 자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년에 호숫가의 돌로 된 탑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혼자 시간을 보내며 돌을 다듬고 나무를 심고 자연의 리듬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인간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인은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콘크리트와 유리로 된 상자 안에서 삽니다. 인공적인 빛 아래에서 인공적인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본성, 우리의 뿌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고독한 시간에 자연으로 나가십시오. 산을 걷든 바다를 보든 공원을 거닐든 자연의 리듬을 느끼십시오. 계절의 변화를, 해에 뜨고 지는 것을, 바람의 움직임을. 당신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당신도 자연처럼 순환합니다. 죽음과 재탄생, 어둠과 빛, 겨울과 봄. 자연은 당신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두운 시기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그림자와 화해하십시오. 고독은 당신에게 그림자를 직면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부분들, 당신이 숨기고 싶은 면들을 용기 있게 바라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평생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절대 화를 내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언제나 이해하는 사람. 하지만 고독 속에서 당신은 발견합니다. 사실 당신 안에는 엄청난 분노가 있다는 것을,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가 당신 안에 쌓여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위선자인가?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완전한 인간은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선함과 악함, 사랑과 미움, 너그러움과 분노.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분노는 무의식 속에서 썩어갑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이 되어 당신의 삶을 오염시킵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원망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해하지만 속으로는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분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분노는 에너지가 됩니다.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단호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이것과 관련된 지혜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조화와 균형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음과 양,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이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해야 온전한 우주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안에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이 조화를 찾을 기회를 줍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져 당신은 당신 안의 모든 면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밝은 면도, 어두운 면도, 강한 면도, 약한 면도, 이성적인 면도, 감정적인 면도. 융은 인간의 정신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감정, 감각, 직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 한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서툽니다.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윤군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더 이성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 기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홀히 해온 부분을, 자신의 열등 기능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이것을 위한 완벽한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을 때 당신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이성적으로만 살아왔다면 이제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슬퍼도 되고 화를 내도 되고 기뻐해도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감정에만 휘둘려 살았다면 이제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감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감정 뒤에 있는 진짜 욕구는 무엇인가? 이성의 빛으로 당신의 감정을 비춰보십시오. 이렇게 당신은 점점 더 완전해집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면을 고루 발달시킨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면을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필요할 때는 논리를, 감정이 필요할 때는 감정을,
직관이 필요할 때는 직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독은 힘듭니다. 어떤 날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어 눈물이 날 것입니다. 어떤 날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바쁘게 살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듯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일,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면을 쓴 채로 살다가 가면을 쓴 채로 죽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 가면을 벗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당신은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외롭지만 당신은 진짜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여정의 끝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융근 개성화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역설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 이미 완전함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필요가 아닌 선택이 됩니다. 그들은 의존하지 않고 함께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 없이도 완전할 수 있는 능력,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당신의 진정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소명이 있다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당신만이 살 수 있는 삶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찾지 못한 채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살고 사회의 각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당신을 이 각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사회가 좋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삶,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우주는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옛 이야기들을 보면 영웅들은 항상 여정을 떠나기 전에 시련을 겪습니다. 그들은 버림받고 추방당하고 고독 속에서 방황합니다. 하지만 그 고독의 시간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은 영웅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당신은 익숙한 세계를 떠났습니다. 당신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단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맞이할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견디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고독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절은 변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옵니다. 당신의 겨울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돌아볼 것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당신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융은 말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은 모두 혼자였을 때였다고. 세상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를 떠났을 때 그는 진정한 자신을 만났다고. 그리고 그 만남이 그의 모든 업적의 원천이었다고. 당신도 지금 그런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과의 만남, 진정한 당신, 완전한 당신, 자유로운 당신과의 만남. 이 만남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스승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고독이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들을 배우십시오. 이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우주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위해, 당신의 온전함을 위해, 당신의 진정한 삶을 위해. 이 고독은 우주가 당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진짜 당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그 고통 속에서도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무언가, 당신이 아직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 어둠에서 싹을 틔우듯이 당신도 이 고독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땅 위로 올라와 햇빛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도 그것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은 다시 세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고독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또다시 혼자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끝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재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재창조가 완성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고독이 당신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 고독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 고독이 당신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을 그날까지 견디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부드러우십시오. 당신은 지금 가장 용감한 여정 중에 있습니다. 가장 신성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혼자 두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온전한 당신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이 자유로운 당신으로 살 수 있도록. 이것이 고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여정이 가진 신성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동행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자신과 함께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서 완전할 때, 당신은 세상과도 완전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고독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침묵을 스승으로 여기십시오. 이 어둠을 자궁으로 인식하십시오.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는 신성한 공간으로,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그 어둠에서 나올 때 당신은 빛날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빛으로, 가짜가 아닌 진짜의 빛으로, 그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당신만의 영원한 빛으로.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